오늘부터 통계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펜을 좀 가져올게요. 그게 노가리야? 실없는 대화. 나는 핸드폰과 대화를 했어. 좋은 자세. 나도 핸드폰으로 대화했어. 한 시간. 재밌어. 한국과 김풍기도 재밌다. 나 김풍기 펜션을 다 외울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자, 보자. 자, 해볼까 얘들아. 자, 오늘은 드디어 통계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파트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온대요. 거기 이제 확률 변수가 거기 보시면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이거 영상은 찍고 있지 뭐.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의를 하잖아요. 사건을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주사위다라고 하면 주사위가 뭐 3의 눈이 남는 사건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전체 6개 중에서 3개에서 확률을 계산하잖아. 통계에서도 비슷한데 통계에서도 사건을 경우의 수에서 사건을 정의를 하듯이 통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시작은 어떤 거냐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면 확률 변수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계 파트에서 다루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진다고 치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0번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사건이나 이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3의 배수의 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00번을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00번을 던졌을 때 이 100번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구해볼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거네. 이런 거를 이제 구해볼 수 있어요. 확률 변수에서 x가 50이 되면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0번 던졌을 때 확률 3의 배수의 눈이 50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 파트에서 이제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통계의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보통 이제 확률 변수 x로 많이 지정을 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가면 이제 그 횟수뿐만 아니라 뭐 키가 되면은 키, 아니면 뭐 몸무게면 몸무게, 뭐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계의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을 반복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같은 거를 확률 변수로 많이 지정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x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지정을 하면 이 녀석이 이제 그 p가 x가 50이 될 확률도 있고 51이 될 확률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확률들을 쭈루룩 나열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확률 변수의 분포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를 100번을 하게 되면 좀 많으니까 이거 조금 그거 한번 해보자. 동전으로 해볼까? 동전으로 하고요. 한 명이 나오는 횟수를 해보자. 한 명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몇 번 시행을 할 거냐면 4번 할 거예요. 아니다, 3번 하자, 3번. 3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확률 그 분포표라고 하는데 한번 봐라. 여기서 이제 이 x라는 게 이제 암전이 나오는 횟수. 3번을 던지면 x가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은 총 뭐가 있냐면 0이 있고요. 크게 할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겠지. 그러면 다 합쳐서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요건데 여기 무슨 소리냐면 이제 확률 변수 이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전이 이제 3번 던져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8이죠. 2의 3승. 그래서 8분의 아니다. 이걸로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독립시행의 확률 했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보시면 3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와야 되고 그러면 뒷면만 3번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한 번이고 뒷면이 2번 나오면 되겠지. 이런 식인 거지. 그럼 얘는 3번 중에 2번에 2분의 1에 어쨌거나 3승. 3번 중에 3번에 2분의 1에 어쨌거나 3승. 이렇게 쓰시면 이 녀석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8분의 1, 얘는 8분의 3, 얘도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x가 어떤 확률들을 가지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오케이, 확률 분포. 그리고 얘를 표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녀석들을 우리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죠.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있겠지. 얘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했으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px x 얘를 공식화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의 공식은 뭐겠어요? 3번 중에 x번 나올 거고 그러면 2분의 1이 x번이고 또 2분의 1이 3-x번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공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타내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알게 되면 이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우리 확률 변수 x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녀석대로 확률을 따다다다닥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거다. 이런 것들을 해볼 거다. 얘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됐나요?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한번 보고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서 확률을 구해보시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니까 다 더하면 1 되겠죠.
기본적으로 확률을 다 더하면 1 되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에 1이 안 된다면 뭔가 계산을 잘못하거나 설계를 잘못한 거니까 좀 그거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확률이 이제 0에서 1까지인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범위로 나타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얘가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이 녀석의 확률을 굳이 지정해서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x가 2인 거 구하면 얘가 이제 뭐 저거 계산통에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1과 2를 지정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가 1일 때랑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개 합치면 8분의 6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거기 이제 그 내용이고요. 뒤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게 확률 증량함수고 요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따진다.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왜 안 오냐? 잠깐만. 아차차차. 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에헤이 늦잠잤구만. 11시에나 도착했다. 예, 뭐, 이 이제 오전 수업은 보통 이렇죠. 네. 그래도 뭐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요? 오전에 수업을 해놓으면 오후 시간이 비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이긴 하겠지. 여러분 고3에게는 시간이 그렇죠? 시간 한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쉬더라도 얼레벌레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휴식 시간이다 하는 인지를 가지고 아시겠죠? 남는 시간을 그냥 푹 보내버리지 마시고요. 아 지금은 내가 이제 휴식을 하고 있다. 휴식 시간은 언제까지 해야겠다. 이런 어떤 나름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기계처럼 스케줄을 맞춰서 살겠냐마는 그래도 그 정도 인지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죠. 고3쯤 되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뭔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뭔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있죠? 네. 그런 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으셔야 그러면 이제 내가 요만큼 놀았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요때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요게 이제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좀 잘 해보세요. 관리를. 그래서 고3 끝나고 나면 좀 약간 허전하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그냥 보내도 되나 하는 허전함이 나중에 생겨요. 고3 때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무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K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X 값을 이렇게 X 이퀄 X일 때 라고 했으면 X가 이제 X일 때라는 건 일반화 했을 때 n 10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바로 확률 질량함수지. 그러면 이 X 자리에 우리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질량함수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 이제 X가 1일 때를 해보시면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K-8분의 1이겠지. 그러면 X가 2일 때 한번 해보시면 2K-8분의 1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시면 얘들이 이제 확률의 끝이잖아. X가 1, 2, 3, 4라는 말은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4까지밖에 없다는 거잖아. 이게 확률 변수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요. 여기서도 동전을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의 수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0번에서 3번까지밖에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x 값이
무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해요. 어떤 그 통계 자료에 따라서 무한히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얘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돼야 돼. 이렇게 더하면 얘가 1 돼야 되겠지. 그러면 K만 더 더하면 10K 빼기 8분의 4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1 돼야 되니까 10K가 2분의 3 K는 그러면 20분의 3 됐나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2번 하면 자, x가 3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이 녀석이 뜻하는 건 x가 3일 때 px가 4일 때겠지. 3 이상이니까 3하고 4 그러면은 얘가 7k 마이너스 그리고 두 개 더해보시면 8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일 텐데 k가 아까 몇이었냐면 20분의 3 대입하시면은 20분의 21에서 4분의 1은 20분의 5인가요? 그러면 20분의 16이니까 5분의 3이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자.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확률 배수 x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주사위 눈에서 사건을 정하잖아. 2의 배수의 눈, 3의 배수의 눈, 뭐 1, 3, 5, 7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정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확률 배수도 같은 시행을 하더라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장을 뽑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표로 한번 나타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면 1부터 6까지인데 3장 뽑아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올 수 있는 건 1될 거고 2될 거고 3될 거고 4도 가능하죠. 이게 끝이지. 그래서 얘가 px equal x. 제가 일단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1번에 확률 변수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표로 나타내 봅시다. 1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얘는 지금 6장 중에 3장 뽑는 거잖아. 그 3장 중에 1이 제일 작은 수여야 되잖아. 그럼 1을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5장 중에 2장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50이 되겠다.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값은 자 똑같아요. 전체 경우에서는 63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2가 최소이려면 1은 뽑으면 안 되죠. 1은 뽑으면 안 되고 2는 뽑아야 되지. 1은 뽑으면 안 되고 2는 뽑았어. 그러면 3, 4, 5, 6 중에 2장 뽑으면 되지. 그러면 4개 중에 2개. 같은 식이네. 그러면 얘가 63분의 3개 중에 2개겠지. 예를 들어보면 63분의 2개 중에 2개겠죠. 여기서 깨알같이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다잖아. 보시면 깨알같이 하키스틱 공식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2C, 3C, 4C, 5C 하면 뭐죠? 6C, 3C잖아. 하키스틱 공식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이겠구나. 하키스틱이네 하고 이제 1이네 하고 이제 점검 끝났어. 이거 다 더하면 1이니까 확률을 계산 제대로 했어. 그지? 자 이제 봅시다. 확률 변수를 표로 나타내라. 표로 나타내었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되니까 63분의 3이 6, 5, 4, 20분의 10 더하기 6이네 5분의 3가 지나갑시다. 자, 이쪽을 또 해볼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봐봐. 됐죠? 이렇게 하고, 확률 변수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얘를 x1, x2, 똥똥똥똥 해서
그때 확률이 뭔진 모르니까 P1, P2 통해서 PN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이게 이제 확률 변수를 일반화해서 적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산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x 값들이 하나하나 딱딱딱 저렇게 나오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고 이산 확률 변수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연속 확률 변수도 있어요. 붙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산 확률 변수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 개수, 횟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통계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딱딱딱딱 안 끊어지잖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계산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부터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때마다의 이제 평균들이 요래 있죠. 됐니? 이렇게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됐니?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평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그거 얘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봤어요. 10개짜리 쪽지 시험을 봐서 점수를 한번 봤더니 70점부터 80점, 90점, 18, 90 90점까지만 있다고 하죠.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이거 이제 딱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걸 확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더 익숙한 건 뭐예요?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 했었지. 옛날에 했던 거는 그 부수분포표 같은 거, 그쵸?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았니? 했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한 중3 때 하나? 그치? 이때는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여기 이제 70점이 이게 명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면은 예를 들어 전체 10명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다 3개니까 그냥 10명이라고 하자. 1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 5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전체 10명이다. 이런 게 더 익숙하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평균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을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70점이 3명이고 그러니까 평균의 계산은 반에 있는 전체 점수를 뭘로 나누면 돼? 인원수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전체 점수가 필요하니까 70점이 3명이다 와 80점이 5명이다 와 90점이 2명이다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전체 인원수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비슷한데 저것처럼 한번 써보시면 확률 분포표처럼 써보면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똑같은데 이게 이제 확률이 1이라고 치면 3명이면 10명 중에 3명이 확률이라고 치면 10분의 3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10분의 5인 거고 10분의 2인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똑같은 확률을 계산을 한다, 그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잘 봐라. 여기에서 이 10을 요렇게 따로따로 하면요. 이게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얘네들이 보이지. 요거는 그럼 뭐야? 이거지. 쟤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도수분포표 같은 것에서 평균 같은 거 구하실 때는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수로 나눴다. 이거를 확률 분포표로 바꿔봤을 때는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 둘의 곱들을 다 더해주시면 평균이겠다. 이해가니? 요거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잖아. 오케이. 평균을 어떻게 쓰냐면 그 평균은 영어로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이다 라고 해서 에버리지에 1을 따오고 x의 평균이다 해서 2x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2x 이렇게 쓰시면 계산은 어떻게 된다?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얘 그래서 1번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제 예로 든 거고 1번에 보면 저 녀석의 평균은 이게 평균이죠. 쟤랑 쟤를 곱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 통계 파트에서 평균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평균을 이렇게도 쓰는데 그냥 m이라고도 씁니다. 빼갈 때마다 맨날 EX 이렇게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문자 하나로 M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게 그겁니다. 아 여기에서 이 M은 그거예요. 평균이 뜻이 뭐야? 가운데쯤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미디엄 가운데쯤 있다. 거기에서 M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다 민이네 민. 아이씨 민이 없잖아. 미디엄인 줄 알았더니 민이었네. 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뒤로 지나갑시다. 평균 구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평균 구하는 거. 뒤로 넘어가서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여러분 그 분산의 정의를 아세요, 여러분? 분산의 정의를 아십니까? 분산이란 무엇이죠? 분산은 정확히 정의가 있어요. 혹시 그 옛날에 근데 분산 배우지 않았나? 배웠지? 그쵸? 중3 때 배우지 않았나? 배웠잖아요, 그죠?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막 이제 중3 때 그 은근 통계 같은 거 뭐 이렇게 가평균 이런 것도 있었고 가평균 아세요 혹시? 기억나지? 아닌가? 안 했나? 몰라? 모르는구나. 분산이랑 표준 편차 배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분산은 그 산포도 중에 하나예요. 산포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라. A반이랑 B반을 그 조사를 하는데 A반이랑 B반을 조사를 하는데 똑같이 평균이 80점인 거야. 평균이 80점인데 뭐 그냥 한 3명만 한번 해보죠. A반은 셋 다 80이야. 이렇게 했고요. B반은 한 명이 100점이고요. 나머지는 60점. 잠깐만 몇 점이지? 60, 80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두 반은 다르잖아, 그지? 이 두 반은 분명히 데이터를 보시면 다르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이 어떤 반의 어떤 그거를 하려면 그냥 띵 해가지고 탁 해서 평균을 탁 내버린단 말이야. 평균을 딱 내버리면 이제 평균으로 이제 그 반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평균으로는 다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평균 근처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느냐 아니면 평균이랑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점수가 좀 고르게 되어 있는 반이냐 그러니까 한 평균 근처에서 이제 고르게 되어 있는 반이 약간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애들고 잘하는 애들이 섞여 있는 반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 산포라는 게 뭐예요? 퍼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건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뜻해.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등수학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배웁니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 그래서 분산은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냐면
우리 편차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편차가 뭐였지? 편차부터 시작이야. 편차가 뭐였지? 이게 편차예요. 편차는 뭐냐면 잘 봐라. 편차가 뭐냐면 여기도 평균이 80이고 여기도 평균이 80이지? 그러면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 각자가 가지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편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균들을 다 빼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이랑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평균을 다 빼보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얘는 평균보다 20점 더 높구나, 얘는 평균보다 20점 낮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산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산포도를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 편차로 좀 측정을 하면 좋겠다. 오케이? 왜냐면 여기 이제 잘 보이잖아. 얘는 000이고요. 얘는 20 빼기 20이니까 얘는 좀 분산이 되어 있고 얘는 안 되어 있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편차는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마이너스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절대값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통계의 계산에서 절대값 붙여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인 애들을 다 체크해야 되잖아. 그치? 음수인 애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걔들을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절대값을 한다는 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뭘 해버리냐면 제곱해버려요. 제곱해버립니다. 그럼 제곱하면은 어쨌거나 얘가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곱하면 숫자가 이렇게 양수로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에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정확히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걸로 구합니다. 오케이.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얘랑 관련이 있겠지? 근데 얘는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 제곱을 하면 이 편차의 이 볼륨이 제곱배에서 커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로 분산을 제곱배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 산포도가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의 차이가 딱 뚜렷하게 나오니까 얘가 더 퍼져 있구나, 얘가 안 퍼져 있구나는 알 수 있지만 약간 이 볼륨 자체가 좀 얘는 커져 있는 녀석이란 말이지. 그래서 뭔가 이 x랑 비교를 정확하게 하려면 x랑 같은 볼륨으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곱했던 거가 이제 분산인데 얘를 루트를 딱 씌워주면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가 됐으니까 얘랑 같은 볼륨으로 다시 바뀌었겠지. 그래서 루트 분산을 해주시면 얘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를 했을 때는 사실은 표준 편차를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표준 편차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분산은 이제 얘를 좀 이제 뻥튀기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고등수학에서는 표준 편차보다는 사실 거의 분산을 하죠. 왜냐면 어차피 표준 편차의 정의가 루트 분산이기도 하고 여기에 어차피 분산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계산상으로 루트가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저게 더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분산을 이용해서 그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그러하다. 되겠네. 분산과 그거의 평균이고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분산에 대해서 또 저거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나서 여기에 있었잖아요.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분산도 기호가 있는데 분산은 V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X의 분산이라는 뜻이고,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차 제곱에, 이게 편차지, 제곱에 평균을 딱 내면 이게 분산이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x-m의 전체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기호는, 표준 편차는 요걸 씁니다.
분산 읽을 때는 VX라고 하고 그 평균은 EX라고 하는데 얘는 시그마 X야. 얘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우리 수원에서 시그마 배웠죠. 이 시그마가 이거잖아. 그치? 이 시그마랑 이 시그마의 차이가 뭔지 아니?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게 대문자 얘가 소문자. 같은 그 라틴어 어디였지? 뭐 아무튼 그쪽이야. 그 거기서 따온 거거든. 무슨 뭐였지?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옛날에 쓰던 언어 거기서 따온 건데 우리가 쓰는 뭐 알파, 오메가, 베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따오는 건데 얘가 대문자야, 얘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써서 표준 편차라고 하고 얘는 그러면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분산이 되겠죠. 할 수 있겠니? 그지? 자 그러면 이 뒤에 걸 한번 해봅시다. 뒤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분산 계산하는 것들은 분산 계산하는 건 이제 한번 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한번 해봅시다. x가 분산 계산은 조금 내릴까? x가 이렇게 돼서 자 아까 요거처럼 이제 표준 확률 분포표에서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px x이고요. 요걸로 할까? 1357 자, 얘가 뭐 어떤 확률 분포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357에 확률이 다 4분의 1씩이래.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구해볼 거냐면 분산이랑 평균이랑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평균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 어떻게? 요래 하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은 1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7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4분의 1357이니까 16 해가지고 4가 나오겠죠. 됐나? 이게 평균이고요. 평균을 이렇게 m이라고 적읍시다. 됐어요? 두 번째, 분산 구해볼 건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병원 갔던 날 늦었어. 아 그래요? 늦잠 잔 게 아니구나. 뭐 준비를 늦게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파? 목소리가 안 좋은데? 또 감기 기운이 좀. 그래서 병원 가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어. 토요일 오전이라고 사람이 많구나. 네. 자 지금은 몇 페이지냐면 24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분산 한번 구해볼 건데 분산은 어떻게 했다고? 편차 제곱을 구하니까 그치? 우리는 얘는 x만 나와 있고 y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럼 x에서 m을 뺀 게 편차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m이 4잖아. 그래서 1에서 4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면 4를 빼니까 y이 되고 1이 되고 3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편차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곱이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어떻게 구한다는 거죠? x의 평균 어떻게 구했니? 요래 구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도 똑같아요. 요렇게 구하는 거야. 아니? 이 확률이랑 요렇게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제곱에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구하시면 이 녀석의 계산이 4분의 10이니까 20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산 구하는 거고요. 이거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평균, 분산, 표준표 적어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하는 거, 옛날에 그 분산 구하는 거 할 때 그런 거 안 배웠니? 그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 빼면 쉽다고 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안 배웠니? 옛날에? 배운 적 있지? 안 배웠나? 중3 땐 그런 거 안 배우나?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거는 지금 해봐도 되겠다. 해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부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분산하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은 계산을 어떻게 할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평균이 있으면 여기 x1에서 m을 뺐을 거 아니에요. 아까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시면 x1에서 m을 뺀 다음에 제곱을 했겠지. 그 다음에 얘도 x2에서 m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xn에서 m을 빼가지고 제곱을 할 거 아니야. 걔네들을 뭐 했어요? P1, P2 이렇게 해서 곱했지.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다. 이거겠지.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쓰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간소화해서 적어보면 시그마 n 1부터 n까지 n이니까 p로 해요. n 1부터 n까지 fk 마이너스 mn 이거지. 따라와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하나가 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1, 2, 3, 4에서 n 집어넣으면 위에 거.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하자면 EMSK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분배를 하면 됐나? 그럼 이거의 계산이 앞에 거 다 분배하면 이렇게겠지? SKT m제곱이 앞으로 나와야 되네. 됐나? 자,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씩 해석할 거야. 해석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지. 왜? 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를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 제곱한 거를 요래해서 다 더한 거니까 제곱의 평균이죠. 이 x 제곱이죠. 요거 얘는이 두 번째 이 녀석은 뭐야? 평균이잖아. 이거 평균이잖아. 그쵸? 요래 곱한 거 얘가 평균이잖아. 얘가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건데 요거 확률을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면 1에서부터 n까지 확률을 다 더하면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1이야. 그럼 뒤에는 n제곱이 나와. 정리하면 이겁니다. 됐나?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그랬더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좀 헷갈리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거 편차제곱의 평균 계산하는 것보다 좀 간소해, 계산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거 한번 해볼까? 똑같은 거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죠? 평균은 먼저 구해야 돼. 평균 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EX 똑같이 해서 EX가 바다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얘들을 제곱해야겠죠?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이렇게지.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곱한 거.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49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얘가 4분의 50이고 34니까 84인가? 그러면 21이겠다. 이걸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은 4니까 16 빼면 되죠.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숫자가 좀 이 확률들이 좀 더러워지고 또 얘들이 좀 복잡해지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간소합니다. 계산하실 때 보시면. 그리고 얘는 저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빼서 제곱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곱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분산 계산하실 때는 대체로는 이 분산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지는 않고요. 편차 구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지는 않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하다. 이게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분산 구하는 것까지입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문제 풀어보자. 1번으로 갑시다. 자, X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작은 확률 다 더해서 1이잖아. 확률 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 2배 하면 네. 근데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2분의 1이겠죠? A가 2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자, 이렇게 해놓고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하니까 평균하자. 요래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계산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은 분산 구해봅시다. 분산은 제곱한다고 했죠. 이거니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로 갈 건데요. 제곱의 평균은 요래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서 평균의 제곱 16분의 1을 빼면 되죠. 16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많이 중학교 때 하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X의 확률 분포가 이거고요. 하나씩 합시다. 확률 단어에서 1이고요. 이 시간 하나 해놓고요. 두 번째로 등비네. 등비 주마. 이거겠네요. 연립하자. 일단 위에 게 A 더하기 B가 13분의 4인가요? 그죠? B자리에 13분의 4 마이너스 A를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3분의 9 13분의 4 마이너스 A 하면 A죠. 그죠? 숫자가 아주 더럽군. 13의 제곱 네 36 마이너스 13분의 9A네. 13의 제곱에 양변을 곱하시면 13의 제곱 A제곱 13의 제곱은 9 곱하기 13이 넘어가니까 9 곱하기 13 A 그 다음에 36 이거네요. 이거 뭐 되냐? 9 만들 수 있나? 36 9하고 4 4 12 3 되네? 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12하고 13 빼기 3 곱하기 13이니까 두 개 더하면 9 곱하기 13이죠. 그러면 A가 13분의 3이랑 A가 하고 5R 14 빼기 13분의 12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A가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확률이 되고 음수는 없죠. 13분의 3이겠네. 13분의 3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13분의 1이겠네요. 그죠? 다 있다. 기대값을 구하라.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잠깐만. 네. 기대값이라는 게 이제 평균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평균부터 구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이거 하면, 계산하면 끝나죠. 그러면 얘네 둘이 하면, 평균은, 여기 두 개 하면은 9, 얘네 둘이 하면은, 26 곱하기 A가 13분의 3 플러스 30 곱하기 13분의 1 평균이 39개? 39개 이렇게 하시면 이게 3 얘가 6 이거는 8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기대값이 평균인 것은 약간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당첨이 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봐. 근데 당첨금을 1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이제 당첨이 10분의 1인 게 10개 중에서 대비 뽑기를 해서 10개 중에 1개가 당첨 대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첨 대비 하나당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10만 원이겠죠? 그 10만 원의 계산이 10만 원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첨이 100만 원인데 그 확률은 10분의 1이고 당첨이 안 되면 0인데 얘가 10분의 9잖아. 이 계산하면은 딱 1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평균 계산이죠. 100일 때 이거 확률 곱하고 이거랑 확률 곱해서 계산하는 게 평균 계산이죠. 그래서 이게 평균 계산이 똑같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 같은 걸 사시면 복권 하나 뭐 1,000원씩 하잖아요. 로또 같은 거 하면 1,000원씩 하는데 이 녀석이 되는 게 얼마더라? 뭐 64만 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몇만 분의 1인가 뭐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1인가? 뭐 아무튼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돼. 그 정도 되면 1,000원을 했을 때 이게 당첨금이 예를 들어 뭐 한 요새 한 몇억 하나? 한 20억? 한 20억이라고 해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아하, 로또 당첨이 그리고 이제 기대값을 딱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얼마 안 나올걸? 한 뭐 10원, 100원 뭐 이렇게 나오려나? 근데 이제 이걸 1,000원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긴 해요. 그치? 그렇잖아. 얘 기대값은 그거고 얘는 1,000원 주고 사면 손해보는 장사잖아. 하지만 여러분 뭐다? 1,000원은 사실 별거 아니고 되면 대박이니까 손해보는 장사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그냥 10억을 주고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2분의 1의 확률로 50억을 준다고 해봐. 그러면 너희는 어떤 버튼을 누르겠니? 라고 하면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말이다. 이걸 누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대값이 이건 25억이거든. 이 버튼을 누르는 거 한 번의 기대값은 25억이에요. 얘는 10억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누르는 게 맞지. 얘를 누르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긴 하죠. 안 되면 그건 거잖아. 이게 이제 또 수학적으로도 보시면 그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었죠.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 했었지. 기억나시니? 나죠?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에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시행이 늘어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따라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한 번 누를 수 있다면 얘를 딱 누르면 이게 되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안 되면 나는 그냥 0%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통계적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나는 그러면 0%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행이 한 번밖에 없다면 시행의 횟수가 굉장히 적다면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이득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한 10번 할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제 선택에서도 이런 거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짱구를 굴려서 할 수 있다. 아무튼 수학적 확률로 보자면 얘가 이득이긴 한데 시행이 적다면 이걸 하는 게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뭐 그 정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도 기대값이죠. 기대값. 얘는 100%잖아. 확률이 1이잖아, 그지? 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기대값은 10억이야. 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기대값은 2개 곱하면 25억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기대값이라는 걸 기대값 풀고 해라 라고 하면 이제 평균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갑시다. 한번 자,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후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배수 x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봅니다. 이렇게가 들어있대. 거기서 2개를 꺼낸대. 자, 봅시다. x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건 1 더하기 1일 거니까 3일 거고 4가 있겠다. 5도 있겠네. 이거겠네. 자, 3 되는 거, 4 되는 거 뭐 이거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확률배수 구할 수 있죠. 확률 구할 수 있죠. 이거 한번 구해볼까? 3이 되려면 1하고 2가 나와야 되잖아. 1하고 2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는 4C2에다가 1 하나에다가 2 두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전체는 4C2에다가 4가 되려면은 2, 1을 뽑거나 1, 3을 뽑거나지. 2, 2를 뽑으면 2개 중에서 2 개 중에서 2개 다 뽑거나 아니면 1, 3을 뽑으면 1C1 곱하기 1C1이겠지. 어쨌거나 한 개씩.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다시 2분의 5가 되려면 2하고 3 뽑아야 되죠. 그러면 2 2개 중에 하나, 3 1개 중에 하나.
계산해 보시면 요 녀석이 몇이냐면 6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 얘는 6분의 이거 더하기 되겠다.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네. 이렇게 해서 되구나. 일단 표준편차를 구하라. 표준편차 구하라 라고 해도 우리는 평균부터 구합니다. 평균 구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1, 3분의 4, 3분의 5잖아. 그러면 3분의 9니까 3, 4네요. 그죠?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제곱의 평균의 계산은 제곱이 9, 16,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래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25에서 그죠? 요래 여기서 평균 제곱 16을 뺄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41이잖아. 41은 3으로 안 나눠지죠. 그래서 3분의 41에서 빼기 13, 39. 그래서 3분의 2겠네. 다 있다. 시그마는 루트 3분의 2. 그러면 3분의 루트 6이겠다. 그래. 자, 다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b의 평균분사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0, 40, 10이 있다고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뭐냐면 뭐 시험을 쳤는데 20점, 40점, 60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20점의 확률이 뭐 4분의 1, 얘가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 한번 해보시면 평균 계산 한번 해보시면 5 더하기 20 플러스 15점 그러면은 40가 있다는데 그 다음에 분산 계산을 해보시면 일 거니까 그러면 x제곱이 이걸 거니까 계산하면은 100에다가 800에다가 1900이구나. 그래서 1600을 빼면 되겠는데 계산하면 1800, 1200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시그마 계산하면 여기다 붙으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놓고 나서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점수를 이렇게 이제 매기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서 그 시험 그거 할 때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못 낸 거야. 문제를 잘못 내서 그래서 애들이 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잘못 내가지고 점수를 20점 올려주겠대. 20점 올려주겠대. 그러면 이 녀석이 20점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얘는 x 플러스 20에 대한 표인 거지. x 플러스 20에 대한 표인 건데 그렇게 해보면은 얘가 40, 60, 80이 돼서 똑같이 이제 p x 이퀄 x 해가지고 똑같이 영수는 전체는 같겠지. 확률은 달라지는 게 없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평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가 10 더하기 30 더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60이 됩니다. 자, 평균 한번 관찰해 볼까? 어때요? 정확히 20점이 늘었죠. 그래서
평균은 20점이 느는 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해요. 그치? 전부 다 20점이 늘었으니까 평균 20점 느는 게 당연하지.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20점을 우리가 더하면 평균은 20점이 늘었어요.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 뭐라고 했죠? 뭘 측정하는 단위야? 산포도잖아.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전체적으로 20점이 늘면 이 점수 분포가 그대로 20점이 는 거지. 그러면 이 분포가 달라지지 않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분산은 똑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포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제곱하면 그러면 1600.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가 400, 1800, 6400이 1600. 그래서 60의 제곱. 그러면 3600을 빼겠지. 요게 다 계산하면 얼마냐면 3800. 그러면 똑같이 나오지. 됐나요?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평균은 이거랑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니다, 여기다가 해야 돼요. 얘를 하면 이 평균에다가 그냥 20을 더한 것과 같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20을 한 분산을 구해봐도 그냥 원래 분산이랑 같구나. 요거 이해되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볼 거고, 요거 일단 됐죠? 20에서. 두 번째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거 해봅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요거를 하고 나서 그 계산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기말 점수 모아서 중간 점수 모아서 환산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환산을 해서 뭐 기말 점수 뭐 중간 40, 기말 40, 그리고 뭐 수행평가 2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환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만약에 얘들을 전부 다 2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2배를 한번 해봅시다. 점수를 전부 다 곱하기 2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얘들이 40이고 80이고 60이니 120이겠다. 이렇게 되겠죠? 확률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평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을 해봐. 전부 다 2배가 됐어. 평균은 어떻게 될까? 2배 될 것 같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하면 10 더하기 40 더하기 60이니까 아니다 30이니까 80 어때요? 얘랑 비교 뭐야? 곱하기 2지. 그래서 아하 평균은 그냥 곱하면 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분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곱하기를 하면 분산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 얘를 곱하기 2를 하면 볼륨이 이렇게 넓어져. 전체적인 이 크기가 이렇게 넓어지면 간격도 당연히 똑같이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퍼져 있는 정도도 좀 퍼지겠지, 좀 전체적으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분산 한번 구해보자. 제곱이 1600, 6400, 또 이거는 1600. 아닌가? 오, 14400이 하면 하자. 이렇게 하면 400 더하기 6400은 3200. 그래서 4분의 1 하면 이게 몇이지? 3, 4, 6, 24, 3600이구나. 그래서 얘를 빼야죠. 얘를 빼시면 이 녀석이 얼마냐면 6800, 7200, 6400을 빼면 800이죠. 됐다.
비교 한번 해볼까? 이거 200이랑 자 800 어떻게 됐냐면 4배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4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편차제곱의 평균이었지.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거 편차 한번 구해봐라. 편차 구해보면 40이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서 편차 한번 구해봐라. x 플러스 20을 했을 때는 평균이 60이니까 편차가 안 달라졌지. 당연히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도 분산이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 2배를 한 녀석의 편차는 한번 보시면 평균이 80이니까 자 어때? 편차가 2배가 됐지. 편차가 2배가 됐으니까 그걸 제곱했으니까 4배가 되겠지. 이 4배라는 것은 2의 제곱배인 거야.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3배를 했다면 편차도 3배가 됐겠지? 그걸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했으니까 분산이 몇 배가 되겠어? 9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분산 같은 경우는 평균부터 하죠. 평균은 이거 2x 이거 왜 여기도 적어놔야지. 평균에 2x를 하면 얘는 그냥 평균에다가 2배를 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분산은 2배를 하면 4배의 영향을 받는다. 이 4배라는 건 2의 제곱배. 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그러면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평균은 자, 곱하고 곱하는 대로 더하는 대로 다 영향을 받아요. 보이시죠? 평균 20 더했더니 그냥 그대로 20 됐고요. 2배 곱했더니 그대로 2배가 됐잖아요. 그죠? 곱하기 더하기에 둘 다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됐니? 이 확률 변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녀석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분산은 더하기 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하기는 분산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대신 여기 A를 곱한 것에는 제곱배로 영향을 받아요. 됐냐? 이게 평균과 분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저거 이제 해봐도 되지만 여러분이 또 이제 눈으로 또 보시면 또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랑 분산. 시그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시그마는 뭐 이게 더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적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루트 씌우면 제곱의 루트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네. 이겁니다. 됐다. 이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떤 수를 곱하거나 더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 진도는 저 3번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바로 이항 분포니까 3번 정도까지 하면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이쪽 오랜만에 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쵸? 이거 막 중학교 때 막 했잖아요.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수학을 좀 잘했을 텐데 고등학교 오면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참 재밌는 게 공부가 유전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유전이 그 유전인자라는 게 있는데 그 인자가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발현이 되지 않아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내가 점수가 안 나는 이유는 유전을 잘 못 받아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하셨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발현을 시키세요. 여러분 안에 그 유전 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발현을 시켜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근육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체질이라고 해봐. 근데 내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헐렁헐렁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건데 EX가 5잖아.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뭐야? 제곱의 영향을 받죠? 다시 VX가 20이잖아? 얘가 20이니까 A는 뿔맛 0보다 작네? 마이너스 2네.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가 40이겠죠.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80. 2번으로 갑시다. 지나 힘드니? 뭐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냐. 이렇게 왜 이렇게 절로 기울었다가 절로 기울었다가 힘들어요? 힘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봅시다. 가덤이 1이잖아. 그러면 4A에서 1이니까 A가 4분의 1이겠다,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겠다 정도는 암산으로 호로록 할 수 있고요. Y의 분산이 Y가 4X 플러스 5인데 일단 X부터 구하자. EX 이렇게 하면은 빼기 2분의 1 얘는 0이고 얘가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평균이고요. 분산 구해보시면 여러분 그 구하실 때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평균에 음수가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균에 음수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고요. 데이터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분산은 근데 음수가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지? 분산이 만약에 계산했는데 분산이 음수가 나왔다,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틀렸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자.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걸 거니까 16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11이겠네? 인사 다 있다. Y가 4X 플러스 5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VY라는 것은 V의 4X 플러스 5라는 것을 뜻하고 그럼 얘는 16의 VX지. 그러니까 VX에다가 16 빼야면은 11이겠다. 다음으로 가자. 3번. 흰공색이와 검공 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속에 포함된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흰공색의 검은공 두 개. 이렇게 들어있대. 그래서 두 개 꺼낼 때 확률 변수 합시다. 두 개 꺼내면 안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하겠지. 됐나? 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 중에서 흰 공만 2개 나와야 되니까 3C 그 다음에 얘는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건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3C 1 곱하기 2C 1 2C 2에서 얘는 검은 공만 2개 계산 한번 해볼까? 얘가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다 더하면 1 되나? 됐지? 할 때 이제 뭐 구하라는 거지? E의 5x 플러스 V의 5x 플러스 10 어쨌거나
EX랑 VX가 필요해. 그지? EX 거지. 평균 구하면 얘 0이고 얘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2. 그러면 10분의 12, 5분의 6이네요. VX 구하자. 제곱해야지. 해놓고 요래 해보시면 얘는 0이고 얘가 10분의 6 더하기 얘가 10분의 4죠? 에다가 요거 빼야죠. 25분의 36을 빼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10분의 1 VX가 잠깐만 4 0일이 아니었어? 맞는데? 10분의 6 0일이 이걸 거꾸로 보이나? 잠깐만 흰공의 개수 흰공의 개수가 2개 아니 거꾸로 보이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흰공의 개수가 0개면 검은공이 2개잖아 아니 거꾸로 보였잖아 이게 거꾸로네요 필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이렇게 돼서 계산이 평균 구할 때 달라지나? 약간 12가 되네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0분의 18이어서 5분의 5가 되죠 여기까지가 맞나? 5분의 6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2, 3은 6 6 아니 제로 곱했네 6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5분의 3 나오는 게 맞죠? 아니지 10분의 12 5분의 6 아이 계산을 자 5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이거 앞에 계산이 요게 좀 달라지지 그러면 이게 10분의 이렇게 가니까 12가 돼서 10분의 18에서 25분의 36을 빼는 거니까 50분의로 할까? 그러면 18 곱하기 5에서 71을 빼면 되는데 58에 40 90 그러면 18 50분의 18 그러면 25분의 9 됐다 네네 자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의 5x 플러스 4 플러스 v에 5x 플러스 10 그러니까 얘는 5배의 2x 플러스 4 플러스 25의 vx죠 계산하면 2x에 5배 하면 여기에 6에다가 4 더하면 10이겠네 2x에 25배 하면 9겠죠? 됐다 여기까지가 이거 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확률 분포 어때요? 확률 분포 할만해요? 그죠? 이름이 이제 확률 분포라서 뭔가 좀 통계에서 배우는 굉장히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중3 때 배웠던 그 통계 그리고 뭐 중3 때 도수 분포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도수 분포표 해서 구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이제 이항 분포부터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파트에서 배우는 그런 느낌의 이제 통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재밌게 또 새로운 거 배우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자, 안녕히 가세요.